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유핑 2부로요. 종로에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한민호 전 후보님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예, 이제 좀 목소리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빨리 풀리시네요. 옛날에 저는 한 석 달 가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빨리. 원래 당선되면 피로가 예. 없고 예. 떨어진 사람이 예. 피로가 좀 오래 많은 가는군요. 분인데 예. 떨어져서 미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로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근데 참 건강하시네요. 예. 자, 이번에 선거에 이제 사전 처음으로 공직 생활만 쭉 하시다가 예. 문정권 들어와서 파면당하는 찍어나다가 예. 파면당하는 더러운 꼴을 겪고 그리고 또 선거까지 나가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자, 선거를 해보고 좀 어떻습니까? 후일담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예. 했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제가 평생 못 받았던 뜨거운 사랑을 저한테 주셨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도 여러 가지 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이제 또 위상 이거를 좀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대한민국의 이 보수라는 게 굉장히 그 실력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이거를 정말 이게 무시 내지는 뭐 조롱의 대상이 됐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이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수를 재건해 나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지금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한민호 후보님을 제가 낙선한 부분 중에 뭐 나온다는 분도 계셨는데 처음으로 모셨어요. 모신 부분은 우리 한 후보가 우리 방송에 3번이나 나왔고요. 선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 후보님을 모신 거는 그야말로 이 진실한 삶을 소신껏 사신 분이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나름 제 확신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패와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했는데 사실은 뛰는 과정에서 들어가라고 마지막에 굉장히 압력이 많았죠. 이제 끝났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우선 일반적으로는 우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급하다. 황교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문재인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네가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모종의 딜을 제시를 하면서 네 정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네가 사퇴하고 황교안 손을 들어주는 게 좋다. 너한테 좋다 그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신으로 근데 그런 유혹과 압력을 참고 끝까지 뛰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사실은 설정을 했는데 황교안 같은 사람이 이게 보수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물론 황교안은 이제 우리 공화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거대 야당, 보수 정당의 이제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당의 대표를 저 사람이 하면 이게 미래통합당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선거 기간 내내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게 이게 국정 철학이 없는 건 물론이고 비겁하고 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대 이 보수 야당의 대표로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의 무슨 뭐 이런 당락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공화당 저는 뭐 종로에서의 당락과는 무관하게 제가 완주를 함으로써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조금이라도 비례대표 자리를 얻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마 열이면 그 열이 저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 보수 바닥에 다 사퇴를 했을 겁니다. 기독자유당입니까? 거기서도 후보들이 막 사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1년 전에 당 대표가 되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정작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듯한 모습을 본인이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공천 심사위원장이나 선대위 구성에서도 사실상 패배를 자초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대중들이 저 황교안에게 미련을 가지고 오다가 선거에 지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이제 부정선거 시비로 또 전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우리 한 후보님이 끝까지 뛸 거라고 확신했지만은 혹여나 들어갈까봐 좀 이렇게 불안했는데 끝까지 뛰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뛰는 것이 중요한? 세상의 싸움은 꼭 이기는 싸움만이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혁명이나 변화는요. 지고 지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이기는 그 순간의 싸움만 계산해서 사퇴하고 승자에게만 몰아준다면 세상의 약자는 계속 약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진짜 끝까지 뛰어주시는 가치가 크다고. 예. 제가 감히 이제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때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실 뭐 좀 힘든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의 한일 합방 1910년 전후해서 그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던 우리 이 조상들, 우리 선배님들의 심정이 뭐였을까? 그리고 이제 1920년대, 30년대 하면서 일제의 힘이 점점 더 강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독립운동 하겠다고 버텼던 분들 중에 30년대 넘어서면서 이게 독립운동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많은 분, 거의 대부분 이제 그때 돌아섰죠. 독립운동가들까지도 상당수가 다 돌았었죠. 30년대. 예. 30년대 말에. 그래 저는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제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심정을 한번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셨을까? 끝까지 갔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이 오기 전에, 예? 그 새벽에 여명이 이렇게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요. 예. 이럴 때를 참지 못하고 미쳐가거나 투항하거나 변질하거나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또 야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후보께서 끝까지 뛴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참 끝까지 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보수 바닥에 대다수가 승자나 강자를 향해 줄을 서는 아주 더러운 근성이 있습니다. 이 보수 바닥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근성이 얼마나 많은 압력으로 실제로 작용했을까? 처음에는 박수 치다가 끝에 가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견디면서 끝까지 지금 비록 실패가 100% 예정된 일이지만 그 실패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길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그 군소 정당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군소 정당이라고 그 가치가 적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로 봤을 때 이 군소 정당들의 이 득표율이나 당선자가 거의 없고 하나도 없었죠. 이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정당 비례대표로 보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의 합계가 3.6% 나오더라고요. 전부 끌고 모아서 합치니까. 그런데도 또 이 작은 분열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패했고 미통당도 사실은 대실패를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 보수의 참패에 대한 부분 투표율이 66.2%나 됐는데 보수가 왜 참패했을까?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가 부정선거니 뭐니 난리거든요. 한번 느낀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뭐 개인적인 충격도 있거니와 우리 당의 이제 미래를 고민하면서 이번 이게 총선 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여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이게 소위 자칭 진보들이 이게 이 자칭 보수들보다 수가 많아졌다.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입맛이 쓰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첫째.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 소위 중도 뭐 유승민 의원 등이 얘기하는 중도의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실체가. 그 일각에서는 무식한 자들이 중도다 뭐 이런 험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나름대로 정리한 게 평소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인상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렇죠. 이미지로. 이미지로.
그 이미지 정치에 이제 저 좌우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이게 그 좌우에 이렇게 그 정권 교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 소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적인 소신인 뭐 이게 딱히 이럴 만한 게 없는데 이미지에 이게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으려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달리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주거나 뭐 강한 인상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고 이제 저쪽 미통당까지 합해가지고 이 소위 보수 진영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 또는 심지어는 저 자신에게까지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정말 역겨운 존재들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 41% 미통당 찍은 사람들 중에 미통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몇 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뭐 10%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밉지만 할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미통당이 내부에 이렇게 뭐 이 권력 투쟁이나 하고 이게 국민 민복을 위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도 추한 꼴들만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곧 이제 대선인데 2년 후에 어떻게 대선을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이 대선을 맞이할 것이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 미통당시 한국의 이 보수적 가치는 이제 심판을 받았다. 예,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세상이 굉장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뭐 성장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대공황적 상황으로 국가가 진입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에게 달콤한 먹이를 던지겠다고 약속하는 그걸 또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도나 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자신의 이익, 이해, 이미지 이런 쪽으로 표를 던지는데 그 표들이 저는 앞에 가운데가 한 30% 있다 봅니다. 가운데가 한 30, 그리고 나머지 한 70을 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이 지역이나 또 뭐 자기들 이해관계 이런 부분으로 진보니 보수니 하지. 이 진보 보수도요. 만약에 보수가 집권해 보세요. 국민들 대다수가 또 상당 기간 보수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의 확고한 이념을 가진 사람보다는 지역이나 본인의 이해관계에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진보 보수를 그때그때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니 보수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한 30%인데 여기가 이번에 한 이 상당수가 한 60%가 거의 문재인에게 표를 찍어서 결론은 대참표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보수도 억지로 찍는데 샤이 보수니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샤이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명목적으로 선거를 하면 투표율만 높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착각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이 상당히 바뀌었다. 뭐 이게 소위 자칭 진보, 자칭 보수를 이제 50대 50으로 보는 구도는 틀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보수 진영의 이게 대주주, 절대적인 대주주인 미통당이 그러면 이게 변신할 수 있을까? 개과천선하고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당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진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미통당을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담해요.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앞으로의 무슨 이게 행로와는 무관하게 미통당이 좀 이렇게 잘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미통당의 미래가 너무나 지금 하는 짓들 봐서 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둥하고, 또 홍준표 지도,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황 후보님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자기도 살고 아버지 눈도 뜨게 했듯이 예. 그 민심의 바다에 황교안 후보가 몸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은 종로에서는 어찌 될지언정 전국적으로 이 그야말로 그 민심을 좀 움직여서 이게 이 기울어진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지도자의 덕목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도자의 덕목은 이제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던지는 건데 독립운동가들이 다 자기를 던질 분들이고 그러려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건데 미통당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냥 뭐 밥그릇 싸움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반성이나 이렇게 뭐 사과하는 모양새도 없고 기껏해야 어떤 놈은 국민들 가르치려고나 하고, 또 유승민 씨는 이번 선거 끝나고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그 국민들이 이제 미통당을 굉장히 이제 그 밉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할 수 없이 찍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듯이,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씨가 하는 말이 그 이제 우리 공화당 뭐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에게 마치 책임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태극기 세력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당도 통합하고 공천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소위 태극기 세력이 받은 표도 미미하고, 지금 이 지경에까지 몰렸는데도 이 소위 태극기 세력에 이렇게 핑계나 대려고 하고, 이따 이 사람들이 모여 앉은 당에 정말 미래가 있겠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전 이준석이가 유튜버 때문에 졌다, 숫골 유튜버 때문에 졌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예. 그 숫골 유튜버가 다 황교안이를 딱 이렇게 추종했고 그렇습니다. 황교안을 떠받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나 그냥 황교안을 비판한 사람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예. 대부분의 유튜버가 황교안을 떠받들고 미통당 후보들을 중계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 태극기 집회를 하고 할 때야 우리 공화당이고 뭐고 띄우다가 막판에는 전부 미통당으로 다 가서 거기에 따까리를 했죠. 예. 그러면서 졌는데 유승민이 지도 미통당에 몸을 담고 있고 통합에서 예. 지도 그 통합의 한 주체였으면서 어떻게 무슨 뭐 유튜버 때문에 졌니? 유튜버는 다 황교안이 편들었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극우 세력 때문에 졌니, 태극기 네. 때문에 졌니, 유튜버 때문에 졌니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신의 한수나 예.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예. 고성국이나 전부 다 배성이나 다 미통당 편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하자는 소리예요. 저 참 그래서 참 정말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우리 공화당의 미래도 걱정하고 있거니와 소위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예. 하는 그 언행이 이것들은 정말 참 추잡하다. 아이고 정말 힘듭니다 보기가.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프랑스의 지난번에 대선에 보면 네. 프랑스의 이 옛날에 이제 이 공화국연합, 네. 공화당 그 얼마나 많은 대통령을 낳았습니까? 근데 그 공화당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렸고, 네. 또 사회당이 네. 또 프랑스의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집권도 하고 유지되어 온 사회당이 사라져버리고 네. 그냥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혼자 나가가 양쪽을 다 제압하고 네. 극우 극자도 제압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자기 당을 만들어가 그 당이 지금 집권 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보수의 재구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 예, 예. 이게 해체 및 재구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거기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미통당이죠. 미통당이고 예. 또 거기에 이 맹목적으로 호응하는 일부 보수 대중들의 의식 개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황교안이 저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황교안이 마치 보수를 구원할 구세주처럼 대권 운운하면서 한심한 노릇을 하면서 지지를 보냈는가. 그리고 미통당이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총선에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들을 쳤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보수 대중의 반성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예. 저게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게 이제 문재인하고 아마 개헌을 붙어 먹으려고, 이제 문재인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어졌을 겁니다. 총선 다 이겨서 저거가 200석에 근접하는데 뭘 하고 미통당에 한 쪼가리 떼주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겠어요?
근데 미통당 저것들은 아마 김종인을 앉혀놓고 끝없이 나눠 먹자고 구걸할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통당에 이제 이번에 새로 당선된 분들 포함해서 미통당에 뜻 있는 의원들이 이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좀 이게 특단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미통당이라고 하는 이 틀은 이거는 정말 그 보수의 재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이 생존과 번영에 방해물이 됐으면 됐지 결코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뜻 있는 의원들이 미통당을 뭐 깨고 이게 재구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걸 미통당을 박차고 나와서 정말 이 제3지대에서 이게 보수 진영이 새로 모이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저 집안의 체질상 그렇게 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밖에서 저기에 강한 충격을 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시대에 걸맞는 가치를 내걸어가 이제 대중들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결국 미통당을 지금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는 방법이다 보거든요. 저게 아무리 간판을 바꿔달아도 제가 볼 때는 저 집으로서는 앞으로는 이제 한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장님께도 따로 한번 이 문제를 상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따로 저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보수는 완전히 좀 새로워져야 된다. 가치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되고 운동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워져야 되고 또 정말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자꾸 연루되는 보수로서는 대중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접근에.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 길거리 태극기 세력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잘 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열정이 진짜 좀 낭비되어진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인식을 하냐면은 박 대통령님 개인에 대한 어떤 의리, 또 이렇게 연민이랄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전히 이 탄핵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은 이제 소수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생각은 이거는 이제 진실의 문제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게 10대 소녀들이 얘기하는 무슨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이제 진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야지 나라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거지. 자꾸 우리가 누차 지금까지 광우병이랄지 세월호랄지 또 직접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 선동, 날조에 속아서 거짓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이 문제를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매듭을 짓고 가자라는 게 이제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거기에 매몰돼서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잘 안 될 것 같는가 하면 그 부분을 그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자, 본인이 이렇게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 솔직히 계속 그냥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이번 선거에서 또 참패를 함으로써 더 고립됐어요. 그러면 그 진실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실은 진실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하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 다수에게는 이미 그 진실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들여야 그들을 표를 얻어서 예. 이제 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런 진실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규명을 할 건데, 그런데 그 진실을 앞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모순이 등장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마운 예,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가 좀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예. 저 이걸 넘어서서 항상 정치라는 거는 내가 옳은 진실이라고 해서 그 진실이 벽에 부딪히면 예를 들어서 우회하고 또 뛰어넘어가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 일단 힘을 가져야 진실도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보다 대중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서민정당으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예. 방향을 일단 정리하면서 추스리고 예. 그리고 그 진실은 내부에서는 명확한 규칙과 원칙으로 정리해 놓되 외부적으로는 그런 부진실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감추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예. 우리 저 당원 동지들이랑 또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랑 긴밀하게 예, 잘 좀 상의를 하시가요. 저는 우리 당에서 우리 저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지 않은 이 보수의 옳은 방향을 이렇게 가는 집단들이 큰 대의를 향해서 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 그 합의를 통해서 좀 강경한 투쟁을 함으로써 저 미통당과 이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네.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40대 경제를 아는 대통령, 왜 저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김종인 씨가요. 자기가 킹메이커로서 누군가 킹이 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40대의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에 솔직히 보수의 판에 40대 중에 저도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네.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 뭐 하려고 예? 지금 정치판에 얼쩡거리겠어요. 그리고 경제만 알면 됩니까? 정치는 정치를 알아야지요. 예. 그런데 김종인이 저 말을 하는 이유는 대선을 할 생각이 없이 문재인과 적당히 해서 이원지정부제 개헌을 시도하려고 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개헌이 다시 시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저지정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을 좀 같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그 큰 고생을 하시면서요. 자, 그 같이 헌신적으로 도우신 그 당원 예.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분들은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그 하루가 24시간인데 거의 뭐 18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저한테 예. 투자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경기도 남부 이제 평택이나 뭐 저쪽 포천 의정부 뭐 저 인천 예. 그야말로 그 원근 각지에서 새벽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예. 이제 밤늦게 그 퇴근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분들의 이런 어떤 그 열정, 예. 이 애국심 이거를 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되지 않고 어떻게 이제 건설적으로 그 보수의 재건이랄지 또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게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그 이런 그러려면 이제 아젠다를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사기 탄핵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아젠다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 기획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인 서민 대중 정당으로 저는 우리 공화당이 네. 다시 탄생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수 지지율이 45%까지 갔대요. 예. 여성은 25%인데요.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이런 그 지금 좌파의 프로파간다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20대 남성들이 노력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새로운 보수의 이 텃밭들을 얼마든지 잘 노력하면 예.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예.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도 좀 하면서 예. 대중 정당으로 이렇게 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공화당의 뭐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부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화당의 이렇게 이 의견 사항의 어떤 틀이랄지 이미지랄지 또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런 어떤 주장들, 슬로건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정당이라는 가장 큰 이 가치는 어떤 이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지금 미통당을 위해서 미통당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원이 몇 명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네. 저 정당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민호 후보님이나 우리 공화당은 이번에 정말 패배가 남이 봤을 땐 객관적으로 예정되어진 과정을 통해서도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보면 비록 좌파지만은 지금 원내에 들어가지 못한 뭐 노동당이나 이런 정당들 있잖아요. 네. 환경정당 네. 이런 데 보면 몇십 년을 도전을 하거든요. 네. 계속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좀 사자가 보면 저 정의당 같은 게 좀 사자지요. 예? 그건 이제 불의당이죠. 예. 그런데 작은 정당이지만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당비를 내고 또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에서 이 보수에도 그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이념 정당의 헌신성은 있어요. 예. 그런데 헌신성에 위에 이제 컨텐츠를 탑재해야 되는데 컨텐츠가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 컨텐츠를 좀 잘 탑재해서 예. 보편적 서민 대중 정당으로 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지금 민주당이든 이 미통당이든 전부 기득권 정당입니다. 예. 대중과 괴리된요. 그래서 대중과 괴리된 저 기득권 정당을 저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좀 잘 정리해서 나중에 많은 세력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한 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외부 인사들을 좀 여러 번 이렇게 그 차례차례 모시고 고언을 좀 듣고 싶은데 또 소장님 한번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우리 앵글리블루 예. 강령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같이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만나시고요.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전혀 기가 안 주고 있었어요. 나서는 자, 끝까지 예. 더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끝으로 예, 말씀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 뭐 힘주어서 말씀하시듯이 예. 그야말로 미중유의 그 경제 위기가 예. 그야말로 이제 이미 왔고 이제 초입에 쓴 거죠, 문턱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이 생사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특히 중국이나 북한이 어떤 이 격변기에 들어갈지 모르는 정말 깨지기 직전에 살얼음판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런 지경에서 그야말로 보수가 뭐 이게 이견을 가진 채 좀 만나는 어떤 그러니까 이 급변 사태 대비해서 만나는 어떤 이게 이게 만나기 위한 어떤 모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6개월 뒤에는 지금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엄청나게 참 부러운 사회다라고 느낄 만큼의 이 패닉 상황이 한국 경제에 닥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초입이 이 정도인데요. 이 정권은 초입에서부터 지금 전 속력으로 돈을 뿌리고 답니다. 자, 어제는 보니까 이 강릉하고 고성의 진제하고를 연결한다고. 누가 사람 몇 명 타겠어요? 기차 연결해봤자. 예? 하루에 100명 타겠습니까? 2조 8천억을 쓴대요. KTX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북한 입구까지 연결해. 이제 북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왜 강릉 위로는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할까요? 이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문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미쳐가고 있는데 결국은 파멸로 오게 될 거고 이제 어느 날 국민들이 그 파멸을 맞이하고 고통이 자기 몸속에 오면 정부가 던져주는 돈 100만 원으로 뭐 200~300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 정권에 대한 분노로 바뀔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대중들을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한민호 후보님 고생하셨는데요. 건강하시기를 빌고 예. 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